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저희가 지금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외관상으로 보이는 껍데기가 있고요. 그렇죠. 껍데기가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넷이라고 하죠. 후드라고도 하는데, 본넷을 딱 열게 되면 안쪽에 이제 이렇게 뭐 엔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바퀴라든지 외관상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를 구별을 할 때요, 이제 껍데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하나가 프레임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프레임 방식이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프레임 방식. 그리고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방법을 우리가 부를 때 모노코크 방식이라고 해요. 모노코크 방식. 자, 얘는 어떻게 보통 구별을 하냐면, 자동차가 있으면 각각의 껍데기를 저희가 부를 때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라고 하고요. 바디를 제외한 나머지 뭐 엔진이 됐던, 뭐 변속기가 됐던, 바퀴가 됐던, 뭐 스프링 장치가 됐던, 뭐 몇 가지 이렇게 우리 항목이 있는데, 바디를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부를 때 샤시 또는 셰시 이렇게 부릅니다. 샤시 또는 셰시.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껍데기로 봤을 때 저희가 그게 프레임 방식과 이렇게 이제 모노코크 방식으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에 자동차가 있으면 엔진도 달아야 되고요. 바퀴도 몸통에 달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이 몸통에 달아야지 사람도 탈 수가 있고, 뭔가 조작도 할 수 있고, 자동차가 진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요렇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이제 뼈대가 있는 방식, 여러 가지 좀 방식이 있는데, 요 대표적인 게 아까 모노코크와 프레임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뼈대가 있고, 이 뼈대에다가 요즘 보시는 게 요게 지금 엔진이에요. 엔진 또는 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뒤쪽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변속기라고 합니다. 용어로는 미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퀴를, 뒤쪽 바퀴를 굴림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FR 방식이라고 해요. 이제 기본 강의 되면 상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자, FR은 뭐냐? 앞쪽에 F, 프론트라고 해요. 프론트. 앞쪽에 엔진을 두고 R, 뒷바퀴를 굴림하는 방식을 우리가 부를 때 FR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와 반대로, 보통 이제 요 같은 경우 지금 RV 자동차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SUV, 뭐 스포츠 유틸리티, 이제 비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그때 이제 앞쪽에 엔진을 두지만 앞바퀴를 굴림해서 사용하는 것을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또는 드라이버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의 위치와 굴러가는 바퀴를 구별해가지고 또 특징적인 부분을 또 비교해가지고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일단은 요 방식은 FR 방식이에요. 그러면 뼈대가 있는데 뼈대 위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껍데기를 이렇게 얹어 놓는 방식, 요런 방식을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아까 얘기했던 프레임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빨간 부분이 방금 뭐라고요?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는 데는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네? 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캐빈이라고 해요. 캐빈. 사람이, 보통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분을 또 캐빈이라고 하고, 이렇게 캐빈 또는 이제 뭐 탑이라고도 합니다. 명칭이. 이렇게 탑이라고도 명칭을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큰 테두리에서 뼈대에다가 엔진을 붙여가지고 쓰는 방식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또 뼈대가 없어요.
뼈대가 없어. 뼈대가 없는데 엔진이 어디 붙냐면 여기에 붙죠, 보통. 그렇죠. 우리 본닛을 딱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이제 엔진이 붙어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뼈대 역할을 한다는 거야. 요렇게. 자, 요 부분이 이제 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패널 또는 판넬, 패널, 이렇게 판넬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뼈대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의 각각의 부품을 지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이, 얘 이름이 뭐라고요? 모노코크 방식이라는 겁니다. 모노코크. 이렇게요. 그러면 대부분은 크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앞바퀴 굴림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앞쪽에 엔진을 두고 앞바퀴 굴림을 하는 거 뭐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FF 자동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금속의 특징이라든지 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금속 판때기를 어떠한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자동차 형상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바디를 제외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셰시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제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한번 요런 껍데기를 또 물어보는 부분이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방직에서.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또 없다 보니까 한번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명칭. 요 명칭은 조금 제작사마다 조금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이제 큰 테두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뭐라고요? 모노코크 방식의 바디라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전체적인 껍데기가 있고요. 껍데기 안에 요 앞쪽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뼈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판때기를 뭐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 그렇죠? 판때기를 패널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요 패널은 이렇게 내측에 있는 패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내측에 있는 패널이 이렇게 몸통을 형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한 번씩 뭐 우리 요번에 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서 뭐 초고장력 강판을 몇 %를 차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요런 구조들을 한번 이제 막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광고로 막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는 내측 부분에 내측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쪽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부를 때 외측 패널이라고 해요. 이렇게 외측 패널. 그러면 이제 외측 패널은 뭐 대부분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외측으로 보이는 부분, 흔히 말하는 본네트 얘기하는 거 있죠. 본닛, 후드 또는 본닛이라고 합니다. 후드 또는 본닛. 이제 외판 쪽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시는 게 아시는 것처럼 휀더 패널입니다. 휀더. 보통 휀더라고도 하죠. 휀더. 그 다음에 이게 뭐 도어. 뭐 앞쪽에 있으면은 프론트 도어, 뭐 뒤쪽에 있으면 리어 도어.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우리 짐 실는 부분, 트렁크라고 하죠. 얘 이름이 원래 명칭은 트렁크 리드라고 합니다.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뭐 디휀더가 되겠죠. 또는 리어 휀더, 뭐 프론트 리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체형.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사이드 패널이라고도 합니다. 옆쪽에 있는 사이드 패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사이드 패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옆쪽으로 받고 뒤쪽으로도 받고 앞쪽으로도 받고, 뭐 앞쪽에는 당연히 이쪽에는 이제 범퍼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범퍼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 이제 커버가 있고요. 그 앞쪽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뼈대인 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통 커버. 그 다음에 중간에 스트로볼 같은 게 들어가요. 요걸 갖다 우리 부를 때 업소버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앞쪽에 있는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를 레일이라고 해요. 레일. 자, 업소버. 그 다음에 요거를 커버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통 명칭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이제 지붕, 뚜껑, 루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프.
F.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더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적인 부분, 요 엔진에 있는 부분을 보통 뭐 엔진룸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분을 보통 뭐 세이프룸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제 뭐 승객이 탈 수 있는 세이프 안전한 공간.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을 뭐 이제 뭐 트렁크룸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요 명칭이 이제 앞쪽에서 뼈대를 형성하는 부분, 요 부분을 부를 때 사이드 멤버라고 합니다. 사이드 멤버. 그 다음에요, 요 옆쪽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뭐가 이제 장착이 되냐면 이렇게 스프링 장치를 통해서 이제 바퀴가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 한 번씩 중고차 사실 때 보시면 요쪽 부분 망가진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부분, 요게 이제 휠 하우스라고 합니다. 휠 하우스. 휠 하우스. 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필러라고 해요. 기둥. 그래서 이제 제일 앞쪽에 있다 그래서 프론트 필러, 중간에 있다 그래서 센터 필러, 뒤쪽에 있다 그래서 리어 필러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도 불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사이드 스텝 패널 이렇게 부르고요. 사이드 스텝 패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다시방, 뭐 계기판도 있고 핸들도 있고 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요 판넬을 갖다가 부를 때 대시 패널이라고 합니다. 대시 패널. 그 다음에 요 뭐 실내 이제 바닥이 되는 부분, 바닥이 평평하다고 해서 플로우 패널이라고 해요. 안쪽이. 자,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이렇게,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앞쪽에도 패널이 하나 붙습니다. 요즘에 이제 현대 기아차 기준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나 쓰는데, 그게 뭐냐면 프론트 패널 앞쪽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뒤쪽이면 뒤쪽에도 똑같이 여기에서 트렁크에 공간을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백 패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백 패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쪽 부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위쪽이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루프라는 놈이 바깥쪽에 패널이 이렇게 장착이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루프레일이라고 해요. 루프레일. 여기 있는 부분 루프레일. 그 다음에 요 앞쪽에는 우리가 보통 뭐가 붙어요? 유리창이 붙죠. 유리창을 붙는 부분이라 그래서 윈도우 패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 앞쪽 보통 이제 유리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윈드실드라고 하거든요. 윈드실드.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윈도우 필러.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패널 바디에 있는 요 방식이 무슨 방식? 모노코크 방식이에요.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서 안쪽에 있는 세이프 존에 있는 승객이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찌그러지게 만든 방식을 보통 모노코크 방식이라고 해요. 프레임이 없이 그 프레임은 판때기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각각의 엔진 같은 게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내판 패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이제 범퍼가 있는 부분, 자, 요 부분, 요게 이제 레일이라는 놈이에요. 앞쪽에 이제 범퍼가 이렇게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앞쪽에 우리 냉각 장치 있는 부분, 요 지금 요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프론트 패널이라고 합니다. 프론트 패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엔진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고, 아까 보셨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 멤버, 여기에 힐하우스, 그렇게 뭐 이러한 현가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A 필러 또는 프론트 필러, 여기는 윈도우 필러, 센터 필러, 리어 필러,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패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조금 봤었고요. 요 부분은
요 뒤쪽에 있는 부분, 요 캐빈에서도 조금 비슷한, 캐빈도 이제 뼈대만 있고 위쪽에 이제 요런 게 그냥 딱 덮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디를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셰시라고 부른다 했죠? 셰시. 셰시 또는 샤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엔진의 힘, 아까 뭐 말의 힘을 어느 정도 이제 죄송합니다. 말 한 마리의 힘을 끄는 힘을 갖다 우리 마력이라 한다 했잖아요. 이제 동력을 만드는 부분, 동력 발생 장치라고 합니다. 발생 장치. 동력 발생 장치가 뭐냐면 쉽게 말하는 엔진 또는 기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엔진 또는 기관. 그러면 이 엔진 또는 기관은 또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또 부품들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명칭을 좀 부를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료를 뭐를 쓰는 거에 따라서 가솔린 기관, 가솔린은 휘발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솔린 엔진, 가솔린 기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게 되면 디젤 기관이 됩니다. 디젤 엔진. 그 다음에 LPG를 쓰면 LPG 기관이 됩니다. CNG를 쓰면 CNG 기관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엔진을 보통 이제 구별을 하고, 여기에 이제 모터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이러한 방식도 있고, 이러한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를 이용한 EV, 일렉트로닉 비클입니다. 전기 자동차도 있죠. 요렇게.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현대자동차 같으면 넥소라는 차 나온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전기를 외부에서 충전을 하거나 뭔가를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 관련된 이제 막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쉽게 말하는 이제 핵폭탄 같은 거 비슷하게 수소를 산소하고 결합시키거나 해가지고 쓰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 넥소에서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뭐 나중에 좀 보시고요. 자, 제일 먼저 바디를 제외한 부분이 뭐라고요? 셰시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력 발생, 엔진이구나. 본네트 이렇게 열어보면 앞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렇게 뭔가 하나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변속기라는 겁니다. 변속기.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뭐 미션 또는 미션. 영어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 변속기는 중간에 엔진의 동력을 중간에 연결했다가 붙였다가, 우리 뭐 대부분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형 면허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대형 면허가 있으시니까 그 대형 면허를 할 때 우리 다 수동이잖아요. 그때 이제 클러치를 밟았다가 페달을 밟았다가 이렇게 변속을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동력을 연결하고 차단해 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저희가 부를 때 클러치라고 불러요. 클러치. 자, 클러치. 그 다음에 뭐 변속기는 최근에 이제 우리 수동 변속기, TM, 수동 변속기, 그냥 트랜스미션입니다. 여기하고 대비되는 게 이제 AT라고도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토 트랜스미션. 요즘에는 뭐 들어보셨죠? 이렇게 CVT, Continuously Velocity Transmission, 이런 식으로 이제 무단 변속기라고 그래요. CVT 요렇게도 부르는 게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나 외국 차들도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수동 변속기라고 그래서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해서 DCT라는 장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기본 강의 가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실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요? FR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뒤쪽에 뭔가 짝대기를 통해 가지고 뒤쪽 바퀴로 연결하면 이쪽에 뒤쪽에 차축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축은 영어로 샤프트라고도 하고요. 그 축에 의해서 이제 바퀴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자동차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동력 발생 장치, 그 다음에 변속기, 중간에 무슨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뒤에 차축을 통해서 바퀴까지 굴러가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장치를 저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뭐 파워트레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변속기 만드는 회사 대표적인 게 한국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제 동력 전달 장치. 발생된 동력을 연료를 때워 가지고 뭔가의 힘을, 마력을 만들거나 회전력을 만들거나 토크를 만들어서 바퀴를 굴려 가지고 움직이는 장치, 바퀴까지 굴리는 장치를 우리가 부를 때 동력 전달 장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그냥 좀 보실 거는 그냥 위치가 요렇게 이제 엔진이 앞쪽에 붙어 있고 변속기도 요런 식으로도 붙어 있구나, 위치 정도 하고 이제 명칭 정도는 요번에 이제 아시면 기본 강의 하실 때,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뭐라고요? 자동차는 전체 바디와 나머지 부분 셰시로 구별한다.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바퀴가 뭔가 정달되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자동차 완전 새로 완전히 파손이 돼서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이 아까 뭐라고요? 플로어 패널이라고 해요. 자, 요게 루프 레일이죠, 그렇죠? 자, 루프레일, 그쵸? 루프레일. 여기 뭐, 센터 필러, 프론트 필러, 리어 필러 또는 A 필러, B 필러, C 필러. 그 다음에 요 뒤쪽, 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차에, 승용차 뒤에 막 화장지 같은 거 놓는 부분이 있죠? 트레이 패키지 패널이라고 합니다. 트레이 패키지 패널. 뭐, 요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이제 뒤쪽에도 똑같이 사이드 멤버 요 부분이 트렁크 안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도 백 패널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보통 요 뒤에도 이렇게 서스펜션을 통해서 현가 장치라고 합니다. 현가 장치를 서스펜션.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를 우리가 서스펜션 시스템 또는 현가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축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아까 뭐 이렇게 뒷바퀴 쓰고, 이 같은 경우는 FF 자동차. FF는 뭐라고요? 앞쪽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를 군림하는 차구나, 그쵸? 이렇게가 뒷바퀴는 그냥 리어카처럼 끌려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엔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엔진의 동력을 만드는 부분, 동력 발생 장치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요 프론트 패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레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라이트도 붙고, 그 다음에 엔진에 각각의 이제 필요한 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요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힐하우스예요, 그렇죠? 힐하우스에 이렇게 스프링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바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뭐 FF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FR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찝차 같은 경우 이제 4x4 4륜구동, 뭐 요즘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H트락, 제네시스 뒤에 보면 H트락 이렇게 적혀있죠. BMW 차 뒤에 한번 보셨어요? X드라이브, 이렇게 오토 자동적으로 드라이브를 4바퀴 굴림을 해주는 거예요. 뭐 BMW X 드라이브, 그 다음에 뭐 벤츠 같은 경우는 포매틱, 뭐 사륜구동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회사마다 조금 명칭을 다르게 이렇게 씁니다. 보통 4x4. 얘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예요. 차가 이제 옛날에 뒤쪽에 엔진을 두고 뒷바퀴 군림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트렁크 요쪽에, 여기 안에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엔진 굉장히 작죠? 이렇게 엔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엔진 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얘는 가솔린 기관이고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료를 뿜어줘 가지고, 그 연료를 뿜어주면 공기하고 연료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러면 그 섞어주면 우리 분무기로 연료를, 우리 분무기 머리 치치치 이렇게 하잖아요. 분무기 뿌려주는 것처럼 하면 이제 공기하고 섞이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연료와 공기에 섞여 있는 혼합기 이렇게 불러요. 그럼 혼합기를 갖다가 그냥 불을 붙여서, 불 붙이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점화. 불 붙여가지고 이제 동력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보통은 이제 RR 자동차, 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요 RR 자동차 이제 뭐 비교하는 거, 요런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지방에서. 그 다음에 슈퍼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뒷바퀴 굴림하거나 엔진을 중간에 미드십 MR이라고 합니다. 미드십
이렇게 엠말리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보시면 이제 막 남자들의 로망이 뭐 저기 포뮬러 자동차 이런 거 있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요 2000cc예요 엔진이. 삼성에서 예전에 이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 껍데기 우리 장난감 자동차처럼 이렇게 뭐 샤시 구변할 때는 뭐 백본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형식으로 되어 있고 뭐 뒤쪽에 이렇게 엔진을 둬가지고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냥 제가 뭐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뭐 하는 자동차도 있구나.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차가 이제 YF 소나타예요.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FF 방식입니다. 실차를 보시면, 아까 우리 했던 우리 후드,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조등이잖아요. 전조등. 그렇죠? 전조등은 등화장치를 통합니다. 전조등. 그 다음에 이게 범버죠? 범버인데 이제 바깥쪽에 보이는 게 범버가 아니고 범퍼. 커버입니다, 보통. 그 다음에 여기에 요쪽 부분을 우리가 부를 때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벤츠나 BMW 이렇게 어디서 멀리서 봐더라도 저 차는 벤츠구나, 저 차는 저기 BMW구나, 뭐 이런 걸 충분히 아실 수 있게끔 이렇게도 이제 특징적으로 잘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범퍼를 딱 떼어내면 요렇게 모양이에요. 여기 이제 라이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일이라는 겁니다. 레일. 이걸 딱 떼어냈어요. 딱 떼어냈더니 후드도 떼어냈더니 이쪽에 엔진이 이렇게 붙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구멍이 들어가는 덕트 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쫙 들어가고, 아까도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연료가 섞이는 게 뭐라고요? 혼합기. 그럼 일단 공기를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조금 이따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범버를 딱 떼어내게 되면 뭔가 이제 앞쪽에도 여기 이쪽으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좀 쪼글쪼글하게 생긴 부분이 있죠? 쪼글쪼글하게 생긴 게 대표적인 게 다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두 개. 앞쪽에 쪼글쪼글한 놈 하나, 여기는 이제 뭐 우리 혼 아시죠? 빵빵 삐삐삐 있잖아요. 띠띠빵빵. 이렇게 혼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프론트 패널입니다. 프론트 패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뭔가가 쪼글쪼글한 놈이 있고, 뒤쪽에도 쪼글쪼글한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쪼글쪼글하게 생긴 놈을 보통 컨덴서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문제 좀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공조장치 중에 하나인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공조장치는 이제 공기 관련된 거를 보통 공조장치, 히타나 에어컨.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조장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컨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응축기라고 해요. 응축은 물방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요 안에서 물방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 이러면서 미리 조금 이제 머리에 좀 넣어 놓으시면 좀 편하시죠?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엔진이 뜨거워지면 엔진은 이제 너무 차가워도 안 되지만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하지 않게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자동차 옛날부터 막 연기 막 나고 수증기 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요즘에 막 차도 막 엔진에 불도 붙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엔진을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를 냉각장치라고 합니다. 냉각장치. 그 냉각장치 중에 하나인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이에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뭔지 아시죠? 우리 삼겹살 구워 먹는 밑에 이제 받침대 같은 걸 보통 그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열기예요. 열을 방출해주는 장치, 방열기, 라디에이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떼내 볼게요. 딱 이렇게 딱 떼내 놓으면, 딱 떼면 레일하고 이렇게 또 프론트 패널을 딱 떼면 이렇게 또 생긴 거예요. 자, 보시면 요게 라디에이터.
뭐 세부적으로 여기 뭐 드라이어도 있는데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아버님 행정 요번에 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뭐 위치 정도로 나중에 좀 상세하게 좀 보시고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냉각 장치는 이렇게 가지고 내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냉각 장치는 엔진 안에도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지금 라디에이터라 그랬죠. 뒤쪽에 있는 거 그렇죠? 라디에이터 요게 고무 호스 고무를 영어로 라바 또는 러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호스를 라바 호스라고 해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엔진에서 너무 뜨거우면 여기에 물을 흘려줘 가지고 요 물을 이렇게 앞쪽으로 와 가지고 자동차가 진행하면서 바람을 맞게 할 수 있게끔 아까 바람 맞아 가지고 식혀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공냉. 그래서 이제 요런 방식을 뭐 공냉식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뭐 엔진을 정상적인 온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자 요거를 또 한번 딱 떼냈어. 앞쪽에 딱 떼냈더니 자 요 딱 떼냈더니 요 엔진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FF 방식입니다. 앞 소나타 엔진을 옆방향은 우리가 보통 엔진을 종은 세로 횡은 가로 뭐 두 개를 겹치면 크로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횡방향으로 이렇게 누워 있고 요게 지금 엔진입니다. 이렇게 엔진이 있고 그 옆쪽에 이렇게 보통 자동 변속기인데 변속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옆방향으로 아까 우리가 FR 자동차는 엔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있고 뒤쪽에 이렇게 변속기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형식상은 좀 틀리고 그 옆쪽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에어컨에서 쓰는 컴프레셔라는 겁니다. 에어컨 컴프레셔. 엔진의 동력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위치 정도만 좀 보시라는 거예요. 명칭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발전기입니다. 자동차에서 보통 시동을 걸면 겔겔겔 하면서 시동이 걸리잖아요. 처음에 시동을 걸 때 보통 여기 있는 배터리 가지고 대부분 시동을 먼저 걸고 난 후에 모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전기적인 부분은 다 여기 있는 발전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발전기는 그 파트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 발전기는 알터네이터를 씁니다. 알터네이터는 교류 발전기를 알터네이터라고 해요. 보통 표시는 이렇게 교류 발전기를 AC 이렇게 불러요. 뭐 영어는 나중에 이제 파트 가서 보시면 되고요. C는 이제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엔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붙어 있구나. 뭐 배터리도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와이퍼가 이렇게 이쪽에 붙어 있어서 와이퍼 모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요게 지금 사이드 멤버 앞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휠하우스. 자, 이렇게 이제 위치 정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요거를 이제 차 밑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차 밑으로. 지금 정면에서 한번 봤었잖아요. 차 밑으로 한번 볼게요. 차 밑으로 봤더니, 요쪽에 이제 바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퀴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브레이크 장치. 이쪽도 이제 바퀴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게 요게 에어컨을 보통 AC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AC. 에어컨 컴프레셔. 요게 요쪽 부분이 아까 프론트 패널 쪽입니다. 이렇게 요 위에 뭐가 붙냐면 아까 라디에이터랑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아까 엔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다고 했었죠? 엔진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엔진오일 교환할 때 보면 밑에서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떼죠. 그죠? 요쪽에 엔진 오일을 저장하는 오일팬이라고 합니다. 엔진을 저장하는 오일팬. 그 다음에 요 옆쪽이 이제 변속기 쪽입니다. 변속기. 자, 변속기. 그 다음에 아까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스프링 장치를 통해서 아래쪽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 위에가 뭐가 돼요? 요게 사이드 멤버가 되고요. 요 위쪽이 휠하우스가 여기가 휠하우스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F 자동차라고 했어요. 그러면 FF 자동차는 아까 어떻게 해요? 앞쪽에 엔진을 넣어가지고 앞바퀴를 굴림하는 거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부분. 동력을 전달하는 차축. 자동차의 차축입니다. 보통은 이제 얘가 이제 바퀴도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력을 이렇게 또 전달을 해야 돼. 그러면 회전도 해주고 바퀴도 이렇게 해주는 거, 요 부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속 조인트. 등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등속은 영어로 하면 등, continuously, 속도가 이제 velocity는 CV 조인트. 그래서 CV 조인트 또는 등속 조인트. 보통 여기에 이제 요 뭐 오래되고 하면 요 부트가 낡아가지고 안쪽에 이제 오일이 꽉 차 있거든요. 오일이 이제 팍 빠져나가면서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조인트는 뭔가 이제 축하고 연결해주는 부분을 이제 조인트라고 해요. 조인트. 우리 정강이도 보통 조인트 깐다고 얘기는 하지만 조인트. 우리 어깨에 있죠. 관절. 요것도 이제 조인트라고 그래요. 조인트. 여기도 엘보. 조인트. 다예요. 뭔가를 각도를 두고 움직이게끔 얘도 이제 조인트라고 하는데 같은 속도로 뭔가를 움직여주는 차축의 하나인 등속 조인트. 여기에서 이제 아까 구리스 같은 게 빠져나오면 핸들을 돌리면 떡떡떡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뭐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아래쪽에 있으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얘는 엔진을 이쪽에서 이제 장착을 한다 했었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엔진을 이렇게 장착하는데 엔진이 막 100kg가 넘는단 말이에요. 변속기랑 막 150kg, 200kg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덜렁 매달리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요렇게 이제 아까 서스펜션을 통해서 바퀴가 이렇게 장착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바퀴도 아래쪽에 뭔가 지지를 해주는 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렇게요. 요 부분을 제가 종방향, 그렇죠? 요거는 횡방향. 얘 두 개 하면 뭐야? 크로스. 그렇죠? 크로스. 그래서 얘가 이름이 옆쪽으로 가로지른다. 크로스 멤버라고 합니다. 아까 뭐 사이드 멤버, 뭔가 기둥 같은 거 역할을 해주는, 그쵸? 뼈대의 역할을 해주는 게 멤버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크로스 멤버 이렇게 부릅니다. 그 크로스 멤버 아까 제가 그렸던 거, 그쵸? 요게 서스펜션을 통해 가지고 바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아래쪽 부분에 연결하는 지지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가 얘가 이제 맥퍼슨 방식의 서스펜션이라고 해요. 앞쪽에. 그러면 이제 요 카센터에서 보통 흔히 말하는 노아다이 아래쪽에 있는 암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명칭은 로워 아래쪽에 있는 암 뭐야? 팔이죠. 팔. 로어암. 그래서 우리 팔 이렇게 하면 암내 이렇게 나잖아요. 암내에 있는 것처럼 로어암 이라고 이제 명칭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는 얘가 크로스 멤버고 아래쪽에 있는 뭔가 암이 있네. 움직여주는 서스펜션 장치 중에 하나인 로암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변속기 붙어 있고 뭐 이쪽에 엔진이 붙어 있고 이렇구나. 그런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엔진을 그대로 이렇게 딱 떼어내는 거야. 이렇게 딱 떼어내면은 딱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떼어내면 여기는 요렇게만 남고, 그쵸? 그러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사이드 멤버고 휠하우스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크로스 멤버에 의해서 아까 이렇게 엔진이 붙어 있었고 변속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바퀴를 뭔가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래쪽에서 같이 이렇게 떼어 나온 거야. 그러면 아까 보셨죠? 이쪽이 이렇게 엔진, 아까 요 뭐야? 에어컨 컴프레셔, 발전기. 여기 아까 뭐라고요? 등속 조인트. 얘도 그렇네. 등속 조인트. 그러면 요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아까 이렇게 뭔가 짝대기에서 스프링 장치를 통해서 차에 이렇게 붙는 거네요. 요렇게. 그쵸? 이렇게. 요게 이제 현가 장치.
스프링 장치를 현가 장치라고 합니다. 현가 장치. 현가 장치는 영어로 하면 서스펜션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YS.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뭐라고요?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거. 이름 뭐, 크로스 멤버. 그쵸? 자, 이렇게 크로스 멤버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크로스 멤버에서 얘랑 뭔가 연결해주는 놈. 얘가 이제 우리 브레이크 장치에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디스크라는 놈이고, 여기에서 이제 바퀴를 지지를 해가 여기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장착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고, 뭐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정지를 해주는데, 밑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암, 뭐, 로어 암, 이야기했죠? 로어 암. 이렇게 로어 암이 설치가 되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부를 때는 너클이라고 해요. 너클족. 옛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오락기 20원짜리인가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너클, 팔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클. 자, 요 부분도 이렇게 너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서스펜션은 조금 있다가 이제 큰 테두리에서 이제 얘가 이제 너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잡아떼면 여기 그리고 여기 뭔가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뭔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완전히 뗀 부분이고요. 자,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바퀴를 돌려주는 부분. 스티어링, 흔히 말하는 이제 카센터 사전지는 흔히 말하는 오무기야. 오무기야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제 기어의 형식 중에 웜 기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각도를 변화시켜주는 방식의 이제 기어 방식이 있는데 이제 본 강의에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웜 기어를 이제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식 발음으로 오무기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얘는 이제 보통 안쪽에 이렇게 핸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바퀴를 돌려주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뭐라면 바퀴를 움직여준다. 조향 장치라고 합니다. 조향 장치. 영어로는요,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그러면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자전거 핸들처럼 바퀴를 움직여주는 거를 조향 장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뭐 바퀴 들어가고 그러면 앞바퀴를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자동차가 조향, 이렇게 방향을 바꿀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걸 또 떼놓은 거, 보시면 여기에 또 대시 패널이 있고, 여기 와이퍼들이 이렇게 지금, 자, 뭐 와이퍼 아까 얘기했었고, 뭐 정기적인 장치, 정션 박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하나 뭐 또 시커먼 통이 이렇게 하나 보이죠? 요게 이제 운전석에 브레이크 페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내가 밟으면 유압을 만들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제동 장치의 하나의 장치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파이프를 통해서 앞바퀴로도 가고 뒷바퀴로도 가고,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큰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요번 시간은 요까지 조금 정리를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요 뒤에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큰 테두리에서 명칭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